어디 풀어볼 거냐면요. 우리 간연도 2013년 1회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기사. 전기기사에 우리 전기기기 과목이 되겠죠? 전기기기. 그래서 2013년 1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문제 1회 기사 우리 기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에서 권선형 회전자의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농형과 권선형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권선형이 뭐 속도 변동률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형 회전자는 중소형 유도전동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권선형은 이제 반대로 대형기기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4번은 맞고요. 대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도 상식선에 봐도 3번과 4번을 보시게 되면 3번에서는 대용량이라고 그랬고 4번을 보면 중소형 전동기에 사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형은 대용량이 아니라 중소형입니다. 그래서 권선형이 대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동이 또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대용이 되면 기동토크가 작아서 기동이 좀 기동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2번 문제는요. 이 문제가 우리 가극성, 감극성, 변압기 극성 시험을 따지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를 물어보면 보통 감극성을 물어보죠. 감극성. 대부분 시험 문제가 대부분 우리 감극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극성도 바로 감극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요번만큼은 2014년 1회만큼은 감극성과 우리 가극성을 다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감극성을 먼저 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전압계의 지시값을 따질 때 V1 더하기 V2라고 우리가 1차 측의 단자전압과 2차 측의 단자전압을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가극성일 때는 전압계의 지시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V1 마이너스, 감극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가극성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고압 측에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 전압계 지식을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보이는 요 두 놈이 우리 그 전압계 지식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계 지식값. 그래서 V1 값은 다 주어진 거죠. 100V가 되겠죠. 100V가. 100V. 그리고 여기에다가 V2 값을 구한 다음에 위쪽에 감극성은 빼주고 아래쪽에 있는 가극성은 더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V2 값을 갖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권수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 권수비를 보게 되면 V2분의 V1, 2차분의 1차 이렇게 따져주거든요. 전류만 반대가 되는 거죠. 1차분의 2차.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전압비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냐면 210분의 오른쪽에 있는 게 2차 전압이 될 것이고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게 1차 전압이 되겠죠. 315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구하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5 정도가 나옵니다. 15. A값이 15 정도가 나와요. 권수비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압은 V2잖아요. 권수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V2 값을 다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전압비를 준 거고 권수비를 구하는 전압비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 V2는 210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V2 값 실제 걸리는 단자 전압을 구해봐라. V2 다시라고 하면 이걸 V2 다시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V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A는 위에서 구한 15를 갖다 넣어주시고 V1 값은 얼마냐면 100V를 넣어주면 되겠죠. V1이 실제 걸리는 단자전압 주어진 값 10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5분의 100을 계산하면 약 6.67 정도가 나옵니다. 6.67V. 그래서 2차에 걸린 전압이 실제 6.67V 정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각각. 그래서 감극성일 때는 요걸 뺀 값이 얼마 나오냐면 얘가 93.3 정도 나오겠네요. 93.3V 정도 나올 거고요. 요거는 106.2
6, 7V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되면 1번이 있죠. 1번 답이 1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도 뭐 상식선에서 맞춘다 그러면 이 결론은 이 전압의 차가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가극성이 더 큰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감극성은 더 작은 전압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100V를 기준 잡았을 때 가극성은 100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2번, 4번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때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범위가 적은 놈을 찾게 되면 1번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물어봤는데 역률이 가장 우수한 거는 효율과 역률이 우수하다.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이죠. 1번. 가번에 동기전동기. 가장 비싼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기는 뭐 속도가 일정하고 역률을 1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정할 수 있고 역률과 효율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는 지금 보게 되면 직류기의 문제인데 정류자 쪽 문제예요. 정류자 쪽. 그래서 평간전압을 줬죠. 우리 평간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기전력을 갖다가 정류자 편수로 우리 편수라고 하는 K값으로 나눠주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압을 갖다가 이 기전력이라는 놈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극수의 영향을 받죠. 왜 그러냐면 극수가 2극이면 2극만큼에 대한 기전력이 4극이면 4극만큼에 대한 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전력에다 극수값을 갖다가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류자 편수값을 구해봐라. 평간전압을 구해봐라. 그럼 편수는 16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값을 얼마 줬냐면 230V를 줬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5.68V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2차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최대 토크 시 유도기 쪽에서 보게 되면요. 삼상유도전동기인데 최대 토크 시에 슬립의 크기가 있죠. 슬립의 크기. 우리 그 최대 토크 슬립의 크기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S라는 놈은 2차 저항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 또한 커지겠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비례추이와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최대 토크의 값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또는 불변이다. 이런 것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데 최대 토크를 물어보면요.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은 몇 배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 두 놈은 똑같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슬립도 2배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45번 문제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가 있으니까 4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답.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지금 보면 6600에 210V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하여 한 상에 18kV 전열기에 전원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델타 결선을 했대요. 이때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서 물론 결선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우리 그 전력 P라는 놈은 VI 공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I 제곱 by R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게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전열기란 놈의 저항이 존재할 것인데 그 전열기의 저항값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따지면 되냐면 전력이란 놈과 소비 전력이란 놈과 전압의 관계만 따져주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력피라는 놈과 전열기의 소비 전력과 전압의 제곱은 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전압만 이제 따져서 제곱을 취하면 그때의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것이며 처음에 주어진 소비 전력 값에다가 증가했던 감소했던 그 값을 적용하면 이제 소비 전력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델타 Y 결선했을 때는 18kV라고 그랬어요. 델타 Y 결선했을 때 한 상당 소비 전력이 18kV, 18kW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선 델타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1차는 똑같으니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2차 측의 지금 결선을 보게 되면 Y와 델타인데, 우리가 그 Y 결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Y 결선에서는 우리 그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가 있죠. 성간전압은 상전압 VP에다가 루트 3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즉 성간과 상전압의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몇 배 차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3배 차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Y결선에서는 우리가 성간전압, 상전압, 루트 3배니까 우리가 여기 상전압으로 따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얘를 갖다 넘겨가지고 나눠주면 상전압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Y결선에서만 루트 3배 차이 나고 델타에서는 성과 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루트 3배 차이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전압이 지금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 전력과 전압은 제곱의 비례니까 결론은 몇 배로 감소하는 거예요? 3분의 1배가 된다 그 얘기죠. 3분의 1배. 자, 그래서 18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 6kW의 소비 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47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원통형의 전자, 비철극기를 가진 동기발전기는 부하가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원래 요거는 우리 어디 쪽 얘기냐면 우리 돌극기, 그 동기기 쪽에서 돌극기와 뭐가 나오냐면 비돌극기가 있죠. 차이점이 나오죠,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돌극기가 있겠죠? 돌극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극기라고도 합니다. 그죠? 요거는 두 번째 일단 쓸게요. 비돌극기가 있고 두 번째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비철극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놈은 말 그대로 철 성분이 많아서 우리가 철극기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철 성분이 적은 성분. 그래서 우리가 동성분이 많은 돌극기, 동기계, 비철극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돌출된 부분이 없죠. 이게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통용 회전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원통용 회전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델타가 부하각 델타를 우리가 따져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말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돌극기란 놈은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하잖아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차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놈은 우리가 돌출되지 않은 우리 뭐냐면 터빈 발전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속도를 우리가 따져도 얘는 속도가 느리고요. 저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놈은 우리가 고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보더라도 얘는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태가 클 수밖에 없고 얘는 형태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다 작다 뭐 얘가 저속이다 고속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극기는 우리가 부하각 델타라는 놈이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되느냐라고 하면 돌극기는 60도가 됐을 때 우리 최대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비돌극기는 90도가 됐을 때 우리가 최대 출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비돌극기의 출력 공식을 하나 쓰게 되면 한 상당 출력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XX분의 2V의
사인 델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킬로와트로 또 표현해봐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삼상당 출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몇 배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통기기는 Y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배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놈이 출력값이 맥시멈 최대 출력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여기 있는 델타각이 부하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델타가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나올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9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나오겠더란 얘기입니다. 왜? 사인 90은 얼마니까? 1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답은 여러분들 찾게 되면 4번에 있습니다. 4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48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48번 문제는 스태핑 모터라고 나와 있죠. 속도 토크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 답은 3번이에요. 순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기동하고 어려운 영역에서 회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불안정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초기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순력역에서는 안전한 영역이다. 맨 끝에 가면 안전한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는 불안정한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거는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회전각에 의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 스태핑 모터라는 게, 그래서 이거 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 보시게 되면 농형 유도전동기주로 속도제어법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속도제어법, 유도전동기에서 속도제어법을 보게 되면 종류만 제가 잠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농형이 있죠. 농형. 우리 삼상유도전동기 두 가지가 나오는 농형과 권선형. 농형에서는 세 가지가 있더란 얘기죠.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주파수 제어가 들어갑니다.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냐면 극수변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누가 있냐면 전압제어가 있죠. 전압제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주파수는 여기서 좀 특징을 몇 가지 더 추가로 잡으면 얘는 역률이 우수하죠. 역률이. 그 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선박의 전기 추진, 인공호의 포트 모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면 우리 권선형이 있는데 이 권선형은 누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얘도 세 가지. 첫 번째 바로 2차 저항법입니다. 2차 저항법. 그래서 우리가 얘가 비례추의 원리다.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종속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2차 여자법인데 일단은 종속법에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종속, 병렬종속, 차동종속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식이 있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거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누가 나오니 2차 여자법 있죠. 2차 여자법. 일단 종류만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결론은 종류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농형에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가 누구냐. 그럼 2차 저항, 그 다음에 종속법, 2차 여자법. 요거는 다 1번, 3번, 4번은 우리 권선형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 극수변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50번 문제는 보게 되면 고조파 차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아까 우리가 고조파 차수의 내용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조파 차수는, 우리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좀 보고 가야 돼, 네 가지. 첫 번째 누구냐면요. 일단 우리가 플러스 들어가는 놈이 있어, 부호가. 원래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몇 고조파 있습니까? 바로 13고조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3고조파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있죠. 얘는 기본파와 플러스가 같은 이니까 마이너스는 뭘까요? 역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고조파가 5고조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호가 없어요. 얘는. 부호가 아예 없습니다. H는 해가지고 3N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면 회전자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얘는 부호가 없어요.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고조파 몇 고조파냐? 바로 9고조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속도를 갖다 물어보면 속도. 우리 속도라는 놈은 h분의 1배의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13고조파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고 속도는 13분의 1배의 속도로 회전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5고조파가 나오면 역방향이면서 5분의 1배의 속도로 회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9고조파는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또한 존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9고조파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회전 자개를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50번의 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칠판을 좀 지우고 51번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풀어보면 이게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자주 나오는 파트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여기는 좀 자주 나오고 이 파트는 가끔 한 번씩 나오는구나 아마 이런 감각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좀 자주 어쩔 수 없이 뭐 자주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어느 정도 내용 정리를 한 후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자주 안 나왔던 문제들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돼도 뭐 답으로 좀 보고 가셔도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5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1번은 한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죠. 51번 문제는. 단상 변압기의 전보아시 2차 전압이 115예요. 그 2차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V2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인데, 115V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얼마 줬냐면 2% 줬대, 2%. 그리고 나서 1차의 단자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권수비가 얼마냐면 20대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 권수비라는 거는 결론은 뭐예요? 2차분의 1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1이라는 건 결론은 얼마냐면 1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권수비라는 놈은 2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 분의 1차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1차의 단자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1차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에다가 V2 제로에다가 다시 이걸 쓰게 되면 A의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값은 당연히 권수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될 것이고 V2N은 2차의 전격 전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권수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권수비 A라는 놈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V2분의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V1이라는 놈은 2차 전압에다가 A를 곱해주면 1차의 전압이 나올 거니까 V1은 A의 V2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제로를 갖다 붙인 이유는 이 V2 제로의 명칭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2차 단자 전압이 아니고요. 무부하시 전압이 되겠죠. 2차 측의 무부하시 전압. 그러니까 포화를 걸지 않았을 때의 2차 측의 전압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차와 2차 사이에는 권수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권수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나머지. 뭘 볼 거냐면 요 A를 뺀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차의 무부하시 전압과 A를 뺀 나머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 요 공식, 지금 박스쳐 요 공식을 좀 봐야 되는데 요 공식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직류기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이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이제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V0는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0를 큰 놈의 전압, Vn을 갖다가 작은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 2차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V0는 무부하 전압이니까 당연히 전압이 클 수밖에 없고 Vn이란 놈은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니까 전압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항해서 정리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항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전압은 작은 전압에다가 무조건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큰 값이 나올 거니까. 그죠? 큰 놈은 작은 전압이다. 곱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100%를 100분율로 기준 잡았으니까 100이 아니라 우리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항하지 말고 큰 놈은 작은 놈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는데 100분율로 잡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1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큰 것은 작은 값에다가 변동률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항상 기준은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의 단자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 곱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2차의 무부하 전압을 물어보면 A를 뺀 나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죠. 출제자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1차의 단자 전압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얘를 물어보면 A까지 곱해서 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2차의 무부하 전압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A를 줬다 하더라도 빼고 나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다 구해야 되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A가 20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변동률을 0.02가 되겠지. 2%니까. 그 다음에 V2N 값을 갖다 115V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이때 답이 얼마냐면 2346V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문제 하도록 합시다. 52번 문제는 콘덴서 기동용 전동기의 특징을 물어봤는데 우리 콘덴서하고요. 콘덴서가 들어가 있으면 콘덴서 기동용, 없으면 분산 기동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죠.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 기동용, 그 다음에 없으면 분산 기동용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와 같은 특성은 누구냐? 분산 기동용이 일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53번 가도록 합시다. 5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도 변압기에 전압 변동률 공식이 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단상 변압기 있어서 역률, 부하 역률 80%의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라는 얘기입니다. 역률이 80%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0.8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0.8.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가 그럼 얼마일까요? 0.6이 되는 거죠. 우리 삼가함수 공식에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 값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0.8이면 얘가 0.6이 돼야 되죠. 왜 그러면 0.8의 제곱은 0.64가 되고 0.6의 제곱은 0.36이 되니까 두 개를 합성한 값이 1이 나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0.8이면 0.6, 뭐 0.6이면 0.8, 뭐 그 다음에 1일 때는 0, 0일 때는 1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4%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100%에서는 전압변이 3%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 있냐면 V2n분의 자 볼게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또 하나 공식이 있더란 얘기죠. 뭐가 있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의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P 값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저항 강화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이제 Q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플러스는 언제고 마이너스는 언제냐. 우리 역률을 따질 때 지상분의 역률, 지역률일 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진역률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지역률이다 조건을 안 주면 무조건 플러스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부하가 L이죠. L. 그래서 유도부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 잡았을 때 우리가 플러스로 기준을 잡아줍니다. 이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 지상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상 L 부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전압 변동률은 일단 이것만 끄집어내겠습니다. 지금은 얘 갖고 풀어야 되겠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인데 문제 조건에서 아까 뭐라 했냐면 100%에서 부하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 3%. 그럼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인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 강화율은 의미가 없죠. Q 곱하기 0이니까 이 전체는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전압 변동률은 P 곱하기 1이니까 전압 변동률과 저항 강화율은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 변동률을 얼마라고 줬냐면 3%로 줬으니까 저항 강화율 값도 조차 3%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P 값을 하나 구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맨 위에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역률이 80%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4%로 했어요. 여기도 한번 또 하나의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위에서 우리가 역률을 100% 줬을 때 저항 강화율 3%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P 값 자체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역률을 갖다가 80%로 줬네요. 또 0.8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리액턴스 강화율은 몰라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결론은 리액턴스 강화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Q 값은 그대로 문자 Q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얼마야? 0.6이 되는 거죠. 왜? 얘가 0.8이면 얘가 0.6이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가 있냐면 4%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4%.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리액턴스 강화율이니까 얘를 갖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8이 24, 얘가 2.4 플러스 0.6의 Q라는 값은 4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요거를 갖다 넘기고 요걸 갖다가 0.6을 넘겨서 나누기로 나오면 Q라는 값은 리액턴스 강화율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4-2.4 4-2.4 그리고 요 값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0.6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니 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몇 번에 있냐? 1번에 있겠네요. 1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식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역률을 100%로 놨을 때 저항 강화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식을 80%에 대한 전압 변동률 공식을 한 번 더 쓴 다음에 위에서 구한 거 집어넣고 전압 변동률 4%였으니까 이때 Q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더라. 80%에 대한 리액턴스 강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도 일장 진유기에 대한 문제 같은데 발전기를 갖다가 전동기로 사용한대요. 그럼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20이라고 줬고 전격 전류가 40A,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라고 줬죠. 전부할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면 단자 전압을 몇 볼트로 공급해야 되냐? 단 전기자 반작용 및 여자 전류는 무시한다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발전기에 대한 기전력을 먼저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발전기에 대한 기전력. 그런 다음에 전동기에 대한 단자 전압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죠. 전동기의 단자 전압. 그럼 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우리가 직육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인가요? K 파이 N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단자 전압이 나왔으니까 V 플러스 IA의 RA 이 공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발전기는 부호가 플러스지만 전동기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동기에서의 역기전력이라고 하는데 V-IA의 RA 이렇게 따질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E가 아니라 V니까 얘를 갖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V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E 플러스 IA의 RA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 기전력을 구해놓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전동기 일대에 대한 단자전압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전력 공식을 썼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V가 얼마냐면 120. 그 다음에 IA가 얼마냐면 전격 전류 값이 뭐 40밖에 없으니까 40 곱하기 RA가 0.15가 되겠습니다. 요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6이 나오죠. 그래서 126V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이 발전기를 그대로 전동기에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126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또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40 곱하기 0.15는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132 나오나요? 그렇죠. 132V에서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다음 5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동기기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용이 좋게 되는 권선 물어봤는데 우리 권선법, 동기기에 사용되는 권선법이 두 가지가 있죠. 단절권과 누가 있습니까? 분포권이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다 사용을 하는데 왜 사용하느냐? 얘는 동량이 감소되는 거죠. 누구에 비하면 전절권에 비해서. 그 다음 동량이 감소되고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징 관계에서. 분포권은 집중권하고 비교를 한 건데 얘는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노설 리액턴스 감소가 되더라는 얘기죠. 코일을 갖다 나눠서 감았더니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야? 파형 개선이죠. 파형 개선. 그래서 단절권, 분포권 1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6번 갈게요.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가 갖춰야 할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원래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절연유라는 게 들어가 있죠.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연유에 뭐가 나오냐면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갖춰야 할 조건. 기본 한 4가지 정도를 잡아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얘는 이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점도라는 성분이 들어가죠. 점도가 또는 점성이 낮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액체의 끈끈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인화점이 높을 것. 우리가 뭐 130도까지 견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얘는 영하 30도까지 뭐 견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그죠? 높은 온도에서 견뎌야 되고 낮은 온도에서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높을 것, 낮을 것. 근데 여기 보면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그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여튼 4가지 조건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또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 4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뭐 아니요 간연도의 기출문제에 있는 구비 조건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응고점이 높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온도가 낮아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낮아야 된다라고 했죠. 낮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5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파트의 문제죠. 전기자 반작용인데 우리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상당히 관연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항상 이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죠.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상에서 이 그림이 안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외워가지고 적용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 우리 왼쪽을 누구라고 하냐면 발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누구라고 하냐면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축을 갖다 우리가 전류축, 항상 기준이 되는 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위상은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 그때 여기 위쪽에 두 군데는 무슨 작용이 발생하느냐.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증자작용 또는
우리 자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화작용이 발생된다. 자속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전기자 반전기 나왔을 때 동기기 쪽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발전기가 나오면 이 전류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고요, 이 왼쪽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동기가 나오면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전동기니까 그렇지,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은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기니까 이제 위에냐 아래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답을 볼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그럼 1번을 보게 되면 공급전압보다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을 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무조건 발전기든 전동기든 나오면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한 다음에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은 전동기니까 당연히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갖다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내가 이제 손을 갖다 여기다 딱 점을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상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앞선 전류로 했으니까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있다라는 것은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작용이 존재한다? 감자작용이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2번 문제는 왜 틀렸냐면 전압보다 뒤진 전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뒤져 있는 거고 여기가 앞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증자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자작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을 찾게 되면 1번에 있습니다. 1번.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다 해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 옆으로 가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분담의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계좌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좌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속이 커질 거 아닙니까? 자속이 커지면 우리 K-파이엔 공식에 의해서 기전력이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기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전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P라는 놈은 공식이 VI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발전기 전동기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V 대신에 기전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분담이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부하분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부하분담은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류회로에서 상수를 크게 했을 때 옳은 걸 물어봤는데, 주파수가 커지면 당연히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상, 3상, 6상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는데, 단상일 때는 뭐 이제 F 나오면 그 다음에 뭐 EF가 되는 거죠. 우리 항상 그 기본이 전선 두 가닥이니까 EF가 되는 거고, 3상일 때는 3F, 뭐 그다음에 6상일 때는 6F 이렇게 들어갑니다.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는 증가가 될 거고요. 비례해서 상수가 커질수록. 근데 이제 맥동률은 어떻게 되느냐? 감소가 되는 거죠. 맥동률은 우리가 실제 뭐 단상 전파할 때 뭐 48%, 그다음에 삼상 반파할 때 17%, 삼상 전파할 때 육상 반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동률은 감소가 됩니다. 상수가 커질수록. 뭐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가 있어요. 단상이면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상이면 이 상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120대 위상차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수가 많아지면 직류값을 더 얻어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직류에 가까운 값을. 그래서 상수가 커지면 주파수가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가 되더라. 이 맥동률의 의미는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분을 우리가 맥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동률은 작을수록 좋다. 상수가 커지면 맥동률은 감소한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0번으로 갈 건데, 60번 문제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가끔 나옵니다. 가끔. 무부하의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했는데 우리 장거리 무부하 송전선로는 정전력 C값에 의해서 C값의 충전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동기조산기를 접속합니다. 그래서 동기조산기를 이용해서 그 여자 전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부족여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늦는 지상전
전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전류는 것은 C값에서 빠른 전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L값을 이용해서 부정요자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감소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2번에 부정요자로 한다. 이렇게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상 전류를 취하게 되면 충전 전류가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3년 기사 기기 문제 1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